안녕하세요. 10월 10일, 오늘이 금요일입니다. 긴 연휴가 끝나고 오늘 첫날이죠. 다시 이제 또 어, 전쟁터로 다시 우리가 복귀를 해야 됩니다. 전쟁터 복귀하게 되면 우리가 뭐가 필요하죠? 강력한 무기가 필요하죠. 강력한 무기를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해야 되겠죠. 그때 누구나 무기를 다 가지고 있지만은 그 무기를 사용하는 사람 다 틀리죠. 예를 들어서 권총이 하나 있다면, 권총을 가지고 있다면은 이렇게 권총이 있으면은 이 권총을 10명한테 줬습니다. 만약에 10명한테 줬을 때 이 10명들이 다 똑같을까요? 어떤 사람은 10점 만점을 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뭐 9점, 어떤 사람은 8점, 어떤 사람은 뭐 4점, 3점, 빵점 이렇게 나오겠죠. 즉 똑같은 무기라도 쓰는 사람에 따라서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법이라는 것은 정말 이상한 기법 말고는 다 괜찮은 기법들이에요. 뭐 유튜브 보면은 여러 가지 기법이 많죠. 근데 그런 기법들을 어떻게 쓰느냐가 따라서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여기 지금 잠깐 본다면은 여기서 만약에 내가 사서 여기서 판다면 이거는 최고죠. 그런데 여기서 사서 나는 팔고 여기서 다시 사고 여기서 팔고 여기서 다시 사고 팔고 여기서 다시 사고 팔고 이게 최고죠. 이 사람은 다 먹는 거죠. 그런데 매매를 하다 보면 이렇게 먹을 수가 없습니다. 지나고 나서 여기서 내가 팔았는데 여기서 다시 잡을 수도 없는 거고요. 왜냐하면 내가 여기서 팔고 여기서 미리 대놔야지 잡을 수 있는 거고 여기를 신호를 보고 잡는다면은 한 이쯤에서 들어가겠죠. 쉽진 않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니면은 내가 여기서만 대놨는데 얘가 이렇게 내려올 수도 있죠. 그래서 이렇게 사고 팔고는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고요. 어, 둘 중에 하나를 택하는 게 좋죠. 내가 사고 팔고 팔고 사고 팔고 사고 보다는 어, 쉽게 말해서 이 라인 중에 내가 살만한 구간, 확실하게 들어갈 수 있는 구간에 들어가서 확실하게 먹고 나오는 게 최고죠. 만약에 들어가서 먹고 나오는 게 최고. 그래서 이게 지나고 나면 여기서 사서 이게 파는 게 최고지만은 아니면은 여기서 사서 이런 변동을 견디고 여기서 파는 게 또 최고겠죠. 그러려면은 같은 기법이지만은 내가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야 됩니다. 나는 예를 들어서 20선 추세를 가지고 매매한다. 그러면은 파동선이 5월선이 되겠죠. 5월선에 대해서 내가 사고 팔고를 해야 되는 거고 나는 60선을 추세선으로 한다. 그러면은 20선의 파동을 보고 매매를 하는 겁니다.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60선을 가지고 해서 얘를 추세를 1, 2, 3, 4, 5파동까지 아니면 뭐 1, 2, 3파동까지 얘로 했다면은 훨씬 이득이죠. 내가 20선 보고 팔고 사고 파는 것보다. 그런데 장단점은 60선을 했을 때는 얘가 꺾일 때가 상당히 시간이 걸립니다. 시간이 늦고 빠르게 대처를 못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잘못 들어가 버리면은 얘가 꺾였을 때는 한참 내려가서 다시 올라오기 때문에 그래서 장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60선으로 할 때는 여기에 맞는 나만의 패턴을 찾아야겠죠. 똑같습니다만 20선으로 했을 때 우리가 20 상방이 돼가죠. 그런데 파동선에서 3파동에서 나오죠. 이거를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60선으로 우리가 했다면은 만약에 60선으로 했다면은 20 상방에 들어가서 언제 나온다? 60선이 꺾일 수 있는 패턴에 나오면 되겠죠. 그 꺾일 수 있는 패턴은 20선이 5파거나 예를 들어서 1, 2, 3, 4, 5파동이거나 또는 20선이 쌍봉이거나 또는 20선 아래 5하방이거나 이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나오면 팔면 됩니다. 그러면 나 60선으로 매매하면 되겠죠. 이럴 때는 60선으로 했을 때 옵션 같은 경우보다는 선물로 매매하는 게 훨씬 좋겠죠. 선물로 느긋하게. 그러면 앞에 한번 잠깐 볼까요? 만약에 내가 60선으로
매매를 했을 때 요걸 뭐 중방이니까 들어갈 수는 없죠. 중방 이렇게 하방이 나야 되니까 이쯤에서 우리가 들어가고, 그런데 여기서는 1, 2, 3파동에서 이렇게 올라와 버리죠.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단 말입니다. 60선을 했을 때는 먹을 때는 많이 먹을 수 있는데 이렇게 완벽하게 5파동도 아닌데 들어올리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은 내가 여기서 사서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왔으니까, 그죠?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손절이 필요한 거죠. 손절이. 즉 20선을 추세로 하든 60선을 하든 손절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 손절이 다 똑같습니다. 진입한 캔들, 자 여기가 손절 라인이겠죠. 여기 손절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가서 내가 못 먹더라도, 그러면은 내가 내려가서 올라오더라도 큰 피해를 안 보겠죠. 그래서 60선으로 매매를 해도 된다. 기법은 똑같다. 우리가 들어가는 건 똑같습니다. 입상방에 추세선을 뭐로 하냐에 따라 다르다. 그래서 기법, 똑같은 기법이라도 사람마다 틀리다. 자, 그럼 일단 본격적으로 미국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자꾸, 자, 미국의 보는 게 우리가 S&P 선물을 보죠. 왜 그러면 이 선물이 가장 빠르고 우리가 파생을 하기 때문에 선물을 보는 겁니다. 자, 미국 보면은, 자, 우리가 미국을 언제부터 들어갔냐면 여기 돌파할 때부터 우리가 갔죠. 여기 돌파할 때부터. 자, 여기는 자, 패턴을 하루하루 할 때 익히는 게 좋습니다. 자, 요거는 무슨 패턴입니까? 요거 갈매기 패턴이라고 합니다. 갈매기 패턴이 뭐냐? 갈매기 패턴. 자, 우리가 제일 잘 아는 패턴이, 예를 들어서 이거는 뭡니까? 이건 쌍바닥이죠. 쌍바닥. 반대로 했을 때 이건 뭡니까? 쌍봉이죠. 즉 매수의 반대는 매도니까 하나만 설명하겠습니다. 똑같습니다. 모든 기법 똑같기 때문에 매수를 뒤집어 놓으면 매도기 때문에 매수 기법을 그대로 뒤집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매수만 일단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는 우리가 쌍바닥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된 거를 이거는 우리가 상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상방. 그런데 이 쌍바닥이 위에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걸로 우리는 갈매기 패턴이라고 합니다. 갈매기. 그래서 자, 이렇게 갈매기. 이평선 위에서 쌍바닥을 그리는 것을 갈매기를 하는데, 이 갈매기 패턴은 이 눈 길이만큼 얘가 갈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추세선은 밑에 하단을 깨지 않죠. 깼다면은 중방이 되겠죠. 중방이라는 것은 뭐다? 제로라는 겁니다. 제로. 플러스 1도 아니고 마이너스 1도 아니고 제로라는 겁니다. 얘는 올라갈 때 또 중방이니까 제로. 제로라는 것은 반드시 내려와야 될 조건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또 내려오면 제로. 올라가면은 제로. 자, 이거는 쌍바닥과 같죠. 쌍바닥인데 중방을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롱텀의 쌍바닥이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쌍바닥은 이 기간이 짧아요. 그런데 이렇게 중방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은 기간이 깁니다. 길어서 롱텀의 쌍바닥이라고 하고, 또는 중방이 연속되면 이거를 우리는 박스권이라고 하죠. 평보장세. 자, 쌍바닥은 20선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앞에 고점을 돌파하는 걸 확인해야 되죠. 올라갈 수 있지만은 얘는 다시 내려왔다 가야 되죠. 다시 가려면. 그래서 상방이 필요한 거고요. 근데 이 갈매기는 중방이 없죠. 즉 절대 이 선을 깨지 않고 계속 가격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의 세력의 매집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매집했기 때문에 이 매집했는 힘만큼 얘는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이 길이만큼. 이 매집이 길면 길수록 많이 올라가겠죠. 그 올라가는 첫 신호가 뭐냐? 바로 돌파입니다. 이 돌파. 그래서 돌파했을 때는 우리가 항상 앞에 고점을 돌파했기 때문에 얘는 무너져도 외봉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주가는 어떻게 무너진다? 5파동의 완성파동으로 무너지거나 또는 쌍봉에 무너집니다. 이 두 개가 아닐 때는
어떻게 내려온다? 쌍봉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내려올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자, 5파동도 아니야. 3파동인데 내려올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얘가 주가는 내려왔지만은 뭐가 만들어졌죠? 중방이 만들어졌죠. 중방이 만들어졌다는 뜻은 반드시 들어야 된다는 조건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 내가 보통 우리는 변곡에 사니까 변곡에 샀죠. 그러면 내려오면은 이렇게 깨고 내려오면은 손실이 나겠죠. 하지만 들어줍니다. 들어줄 때 우리가 나오면 돼요. 그러면은 손실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샀기 때문에 손절 라인이 여기죠. 자, 그런데 이거는 만약에 더 내려왔다면은 손절 라인에서 잘라야 되겠죠. 이해되시죠? 즉 손절 라인에 자르거나 아니면은 손절 라인까지 안 왔어. 예를 들어서 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렇게 올라가가 내려왔어. 자, 그러면 손절 라인 여기죠. 손절 라인 안 왔어요. 그럼 중방이죠. 그럼 충분히 기다릴 수가 있죠. 중방이기 때문에. 왜냐? 얘가 5파동이면은 내가 챙기고 나와야 되지만 5파동 아니야. 쌍봉도 아니야. 기다릴 수 있죠. 왜? 들어줄 때 빠져나오면 되니까. 여기서 팔면 제일 좋지만은 여기까지 못 가고 이렇게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얘가 내가 여기서 만약에 못 팔았어. 이렇게 내려왔을 때는 급하게 따라가면서 매도할 필요는 없다. 자, 그러면 들어줄 때 내가 나오면 되겠죠. 이거는 5파동이 아니고 쌍봉이 아닐 때. 자, 그럴 때. 자, 그럼 미국은 어떻게 지금 흘러가고 있느냐. 자, 미국은 자, 우리가 주가에는 파동을 봐야 됩니다. 파동을 봐야 되는데 자, 중방이 만들어진 게 육궁선이 중방이 만들어졌죠. 중방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쟤는 반드시 내려와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얘는 반드시 내려와야 됩니다. 반드시. 계속 이렇게 못 갑니다. 반드시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중방을 만들었기 때문에 반드시 내려와야 된다. 얘가 내려오면 얘가 내려오는 패턴이 그러면 뭐겠습니까? 20선이 5파동이거나 쌍봉이게 되죠. 2선 파동 한번 세려보면 됩니다. 1파 여기 조정이죠. 2파 여기도 살짝 갈매기 형태죠. 3파 자, 여기도 보면 갈매기 형태로 이렇게 4 이렇게 5파동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5파동으로 볼 수가 있고요. 아니면은 이거를 그냥 1로 볼 수도 있습니다. 1로 1, 2 현재는 3파동 구간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런 구간이 조금 애매한 파동이죠. 그래서 이거를 3파동으로 볼 수도 있고요. 5파동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행복 회로를 돌리면 안 되고요. 항상 위험 신호를 봅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우리는 3파동이 아니라 1, 2, 3, 4, 5 이렇게 5파동을 본 게 훨씬 낫겠죠. 그래야지 좀 더 위험한 곳에 빠져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5파동일 때 20선이 꺾이면은 얘가 외봉이라도 일단은 탈출하는 게 좋겠죠. 자, 그러면은 20선이 꺾이려면 뭐가 또 5파이 됩니까? 작은 게 5파동이 돼야 되죠. 여기 갈매기니까 여기서 시작됐죠. 1, 2, 3. 현재 3파동이죠. 자, 5파동이 아니란 말입니다. 3파동이면 얘는 내려오더라도 들어야 될 조건을 가지고 있겠죠. 3파동에서 만약에 내려온다면은 들어서 빠져야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들어줍니다. 그때 빠져나오면 되겠죠. 우리가 진입했는 게 만약에 돌파할 때니까 만약에 종가에 샀다면은 여기서 샀다면은 예를 들어서 이 라인을 종가상 안 깰 때는 그냥 홀딩이죠. 자,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내려올 때 깨버리면 나는 청산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뭡니까? 거의 손해가 없겠죠. 먹은 것도 없지만 손해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얘는 자, 내려오더라도 이선 지켜 만약에 간다면은 마지막 5파동이기 때문에 나는 챙길 준비를 해야겠죠. 20선도 5파동이고 5도 5파동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지금 자, 미국은 얘가 중방이기 때문에 얘가 내려와서 턴하면 엄청 큰 게 간다는 거죠. 자, 이렇게 1, 2, 3파동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미국이 쉽게 여기 다시 밑으로 내려오겠다? 내려올 리가 없죠. 왜? 얘가 파동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자, 얘가 내려오더라도 중방이기 때문에 얘는 다시 떠야 됩니다. 근데 60이 이렇게 여기까지 내려오려면 20이 최소한 뭐 쌍봉을 그리거나 뭐 하방을 그리거나 하겠죠.
자, 얘가 완전히 꺾여서 내려오려면 얘가 이렇게 하방에 나와야 됩니다. 20선이. 자, 그렇지는 않죠, 아직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미국은 아직은 위로 갈 확률이 더 남았다. 남았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내려오더라도 중방이기 때문에 얘가 한번 다시 들어줄 때 나오면 된다. 아직은 그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자, 그렇게 보면 되고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를 보겠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20선이 어떻습니까? 1, 2, 3. 자, 3파동이죠. 3파동이 시작됐고요. 그리고 5가 몇 파동입니까? 1, 2, 3. 자, 여전히 3파동의 3파동이죠. 추세 3파동의 파동선 3파동. 그러면은 8년은 신호가 있습니까? 없죠. 8년 신호 없죠. 그러면 그냥 가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중방이 이게 롱텀의 쌍바닥이라고 했죠. 롱텀의 쌍바닥. 그런데 얘도 마찬가지. 저점은 아까 여기 중방 되면은 박스권이라고 그랬죠. 그러면은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면 매수가 되겠죠. 자, 그런데 빠른 매수는 우리가 이렇게 20선에 B시 캔들 나오면은 매수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20 상방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더 빨리 보기에는 얘가 쌍바닥이면 20이 턴하죠. 그럼 얘가 쌍바닥일 때 B시 캔들 나오면 만약 이렇게 B시 캔들 나왔다. 그럼 여기가 매수가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는 얘가 매수 지점이 여기 요 캔들이죠. 자, 그리고 고점을 돌파했기 때문에 얘는 가는 겁니다. 내려오더라도 걱정이 없죠. 자, 내려오더라도 왜? 고점 돌파했기 때문에 외봉이고 오파동도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얘가 내려오면은 우리가 언제 산다 그랬습니까? 20선 근처에서 다시 매수를 하거나 아니면 양봉일 때 산다 그랬죠. 자, 몰빵이 아니라 어떻게 분할로 3번 정도 나눠서 산다 그랬습니다. 3번이나 4번 나눠서 사면 돼요. 자, 그러면 내려올 때 만약에 우리가 코스닥 같은 경우는 20선이 닿았기 때문에 20선 여기서 샀겠죠. 그리고 양봉일 때 한 번 더 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20BC일 때 사면 되는데 BC가 없었기 때문에 이건 들고 가는 거죠. 이렇게. 얘도 마찬가지죠. 얘는 20선 안 왔기 때문에 양봉일 때 여기서 사는 거죠. 그래서 나는 만약에 우리가 위에서 팔았다면 밑에서 내려왔을 때 양봉일 때 잡을 수가 있다. 그럼 이렇게 가는 거죠. 자,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올라가다 꺾이면은 외봉이고 오파동 아니기 때문에 걱정이 없습니다. 아직은. 자, 그리고 위로는 500이 여기가 저항선이죠. 마디존인데 마디존을 뭐로 넘었습니까? 갭으로 돌파했죠. 자, 갭으로 돌파한 마디존은 저항선이 아니죠. 자, 어떤 저항선을 갭으로 돌파해버리면은 얘는 지지선으로 바뀝니다. 그러면 오히려 내려올 때 아랫꼬리에 내가 매수를 해야 되죠. 그래서 500은 저항선이 아니고 지지선으로 여기서 작용을 했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아랫꼬리를 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510선이 저항선이겠죠. 그래서 보면은 509.95, 510선에서 윗꼬리를 다는 거예요. 자, 이거 알겠죠? 마디존은. 자, 마디존은 선물 같은 경우는 몇 포인트? 10포인트 단위로 세팅하면 됩니다. 460, 470, 480 이렇게 10포인트 단위로 마디존을 생성하면 되고 지수는 어떻게 생성하느냐? 진수는 3500이니까 3600이 마디존이 되겠죠. 즉 100포인트 단위로 세팅하면 됩니다. 자, 그럼 다음 저항선 여기 우리가 자 여기. 근데 이것도 만약에 내일 이거를 갭으로 돌파한다면은 510도 저항선이 아니겠죠. 지금은 저항선으로 작용하고 있다. 자, 그래 얘는 뭐 다른 거 없습니다. 그죠? 월선이 만약에 꺾이면 내가 3분의 1이나 3분의 1을 챙겨주면 되겠죠. 왜? 꺾이면은 다시 올라가야 되니까. 그때 우리가 3분의 1이나 3분의 1을 챙긴 걸 가지고 다시 사면 됩니다. 항상 내가 판 지점보다 더 올라갔을 때 이거를 올라가서 사시면 절대 안 됩니다. 내가 판 지점보다 더 밑에서 잡아야 합니다. 항상 버릇처럼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내가 만약에 여기서 팔고 여기서 잡는다면 이거는 오히려 잘못 잡은 바보 같은 짓이죠. 왜? 내가 이만큼 수익 내서 였는데 여기서 사서 만약 여기서 꺾이기 시작한다면은
사자마자 그대로 손해가 되겠죠. 자, 이런 짓은 하면 안 되고 항상 나는 내가 판 가격보다는 저점에 사야지 내가 잘한 거죠. 그만큼 이만큼 내가 그리고 참을 수 있는 갭도 생기겠죠. 자, 그래서 코스피는 아직까지는 하락의 신호는 없다. 자, 그리고 얘도 중방이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미국하고 얘도 결국은 꺾였다 가야 되겠죠. 즉 얘가 꺾이려면 20선이 5파동, 그러면은 얘도 내려와도 5파 아니니까 한 번 더 남았죠. 그래서 아직까지 남아있다. 매수도 남아있고요. 위에서는 여기서 우리가 510에서는 챙겨줄 뿐이죠. 챙겼습니다. 여기서 만약 510에서 내가 3분의 1을 챙겼다면은 이 챙긴 거는 이 금액보다 내려올 때 만약에 내일 만약에 음봉으로 한다면은 나는 사도 되겠죠. 여기서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건데 내가 3분을 챙겼기 때문에 챙긴 걸로는 사도 됩니다. 자, 코스닥은 자, 코스닥보다 지금 코스피가 훨씬 더 강하죠. 10월달은 더 강하고 자, 얘도 지금 보시면은 자, 코스피 유로는 이제 900 라인 때가 많이 쪼리 되겠죠. 자,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5일선 꺾이지 않았기 때문에 가야 되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지금 20선이 좀 애매하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얘가 지금 1, 2, 3, 4, 5 이렇게 5파동으로 좀 보여집니다. 코스닥은 5파동 구간에 5가 1, 2, 3파동 진행이기 때문에 얘가 만약에 앞에 고점을 못 놀고 얘가 꺾이면 우리가 했죠. 5파동이거나 쌍봉이거나 둘 중에 어떤 게 해당되죠? 이 쌍봉에 해당되죠. 여기가 자,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꺾이는 B식 캔들 나온다면 이때는 전량 청산이 되겠죠. 왜? 20선이 5파동이기 때문에 전량 청산합니다. 전량 청산. 자, 전량 청산했는데 가면 어떻게 해요? 만약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꺾였는데 다시 가면 어떻게 해요? 자, 그거는 다시 가는 거는 뒤에 얘기고요. 이거는 모르는 거잖아요. 미래죠. 미래기 때문에 모르는 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나온 신호에 먼저 반응하는 게 맞고요. 다시 간다면은 턴할 때 내가 다시 사면 되는 거죠. 변곡이니까. 그때 다시 사면 되는 거고 안 사면은 기다렸다가 20선 아래 내려올 때까지 기다렸다 사면 되죠. 자, 그거는 우리가 어디서 했냐면 자, 여기서 많이 했죠. 여기서 막 올라갈 때 자, 여기서 따라잡지 마라 그랬죠. 왜? 20선 아래 내려올 거니까 얘는 반드시 보면 1, 2, 3, 4, 5 5파동 구간이니까 얘는 반드시 내려온다 그랬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내려올 때 우리가 자, 내려올 때 하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봅시다. 자, 그래서 이 기법을 알고 있으면은 우리가 1봉에서도 써먹을 수가 있고 30분에서도 써먹을 수가 있고 5분봉에서도 써먹을 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다 써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미국장에서도 써먹죠. 미국장 그리고 주식에서도 써먹습니다. 그리고 주봉에서도 써먹고요. 자, 뭐 느리지만은 월봉에서도 써먹습니다. 이렇게 다 써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배워놓으면 끝까지 다 써먹을 수가 있다는 거. 그래서 배워놓는 게 좋고요. 자, 배웠으면은 우리가 그거를 지켜야 되죠. 지키는 게 우리가 손절입니다. 손절. 모든 게 이게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손절을 못 하시는 분들은 막 내려올 때 밑에서 잡죠. 깔죠. 그죠? 깔아서 잡는데 이 까는 매매는 원래는 해서는 안 되는 매매고요. 그거는 주식에서는 가능합니다. 주식에서도 가능하고요. 파생에서도 가능은 한데 분할로 가능은 하지만 이게 5파동도 아니고 쌍봉도 아닐 때만 가능한 거고요. 근데 웬만하면 깔지 말고 내가 판 금액만큼 밑에서 잡는다 생각하시고요. 그냥 팔지도 않았는데 까는 거. 자, 그런데 보통 우리가 깔 때는 언제 깝니까? 내가 진입을 했는데
손실이 날 때 깔죠. 왜? 평단을 낮추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죽는 겁니다. 결국은 10명 중에 한두 명만 수익 나고 나머지는 죽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깔아서 죽죠. 깔면 깔려 죽는다. 기억하시고요. 절대 깔지 마시고, 내가 판 금액은 사도 되죠. 팔아서 수익을 확정했기 때문에 판 금액보다 낮게 어차피 내가 5파동까지 나는 갈 거야 해서 여기서 안 팔았겠죠. 그런데 내가 팔았기 때문에 내려오면은 사면, 그죠? 이럴 때는 사도 되겠죠. 내가 어차피 들고 갈 건데 기다려서 이렇게 수익 좀 줄었다가 다시 늘어나는, 근데 여기서 팔고 여기서 다시 잡으면은 충분히 주식이 더 늘거나, 그죠? 또 올라갈 때 수식이 더 많아지겠죠, 수익이. 그리고 만약에 내가 판 거에 3분의 1 정도 만약에 팔았기 때문에 나머지는 계속 수익 나기 때문에 얘가 만약에 급락을 하더라도 이제 팔고 나면은 손실 없는 본전일 수 있다는 거. 자, 그래서 기법은 배우는 게 좋다. 그래서 매일매일 제가 할 때마다 이렇게 기법 강의를 하죠. 자, 그래서 오늘은 자, 5파동과 쌍봉. 자, 밑으로도 똑같죠. 밑으로도 5파동과 쌍바다. 자, 주가의 끝은 5파동이거나 쌍봉이거나, 주가의 바닥은 5파동 하단이거나 쌍바닥이거나. 이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60선이 5파동이었다, 일봉에. 그거는 그의 끝인 겁니다. 끝. 자, 한번 있을 수 있는가 한번 볼까요? 60선이 5파동 자리가 있는가? 아, 여기 나오네요, 대번. 여기 좀 더 쭉 좁혀보면. 자, 이렇게 해서 내려오면은 중방이라고 그랬죠. 중방일 때는 반드시 들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주가가. 내려오더라도 반드시 들어주죠. 자, 그래서 얘는 1, 2. 그죠? 3이 깊었죠. 3파동, 4파동, 5파동. 그러면 얘는 뭐다? 바닥이다. 여기가 바닥일 확률이 상당히 높죠. 얘는 이렇게 더 내려오더라도, 그죠? 바닥이죠. 그러면은 60선이 다시 턴할 때 우리는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5파동이 바닥. 자, 여기서 만약에 바닥이었어. 5파동이니까 어떻게 흘러가는지 볼까요? 위로 쭉 올라가죠. 이렇게. 자,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그죠? 이만큼 올라갔으면 상당히 많이 올라간 겁니다. 엄청나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시작되는 상방이죠. 중방이니까 반드시 얘는 내려와야 되는데 내려오죠. 그리고 턴할 때가 매수의 찬스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만큼 올라왔죠. 고점 돌파하면 더 가죠. 자, 더 가죠. 쭉 가죠. 고점 돌파했으니까 쭉 가죠. 이렇게 갑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은 1, 2, 3파동이었죠. 3파동. 자, 3파동에도 얘가 무너질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죠? 우리가 5파동도 아니고 3파동 때도 무너질 수가 있는데, 이 3파동 때 있으면 보면은 1, 2, 3, 갈매기 4, 5. 작은 게 5파동이죠. 5파동이야. 그러면은 일부 내가 나와야 되겠죠. 얘가 3파동이라도 일부 나와야 됩니다. 그죠? 일부 챙겨주고. 자, 이렇게 3파동일 때도 이렇게 내려올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내려오더라도 얘는 반드시 들어야 된다. 반드시. 이게 중요합니다. 반드시 올라와야 돼. 얘가 중방이죠. 20선이. 그러면은 반드시 올라와야 된다. 반드시 20선 위로 반드시 올라와야 된다. 그런데 올라왔다가 꺾이면은 이건 하방이니까 3파동이어도 하방이 나오면 끝이죠. 그래서 20선 하방이 나오면 끝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5파동일 때는 무조건 빠져나와야 된다. 자, 여기도 한번 볼까요? 위로 가는 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5파동이네. 조심해야 되죠. 여기서부터는. 자, 여기서부터는 조심. 근데 중방이기 때문에 이것도 반드시 여기 들어와야 된다. 반드시 올라왔다 빠져야 된다. 그러면은 우리가 올라왔다 빠지는 거 한번 볼까요? 어떻습니까? 요 자리죠. 할게. 요 자리. 중방이니까 반드시 올라왔다 빠져야 되는. 자, 올라오는 게 많이 올라오는 게 있고요. 적게 올라오는 게 있습니다. 즉 올라올 때 만약에 이렇게 해서 가격 조정으로 많이 올라오는 게 있고,
옆으로 기관 조정 누는 게 있죠. 적게 올라오는 거. 특히 옆으로 누울 때는 하락이 강하다는 얘기입니다. 즉 얘가 옆으로 이렇게 누울 때는 하락이 강하다. 근데 만약에 얘가 이렇게 각도로 올라오면은 그러면 제법 많이 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격 조정, 즉 V자 반등. 자, 급락했을 때 급등을 하면은 얘는 오히려 위로 갈 수가 있는 패턴입니다. 근데 급락했는데 만만하게 누우면은 오히려 내려간다는 거. 자, 그거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급락했을 때는 급등이 나와줘야 얘는 다시 누웠다 간다. 자, 우리가 보통 헤드앤숄더형이라고 하죠. 역 헤드앤숄더형. 요게 해당되는 거고요. 자, 그런데 급락을 했는데 옆으로 완만히 누른다. 이거는 한 번 더 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확률이 8, 90%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파동에 항상 조심한다. 오파동이거나 쌍봉이거나 오파동이거나 쌍바닥이거나 되겠죠. 어떻게 내가 풀어가야 할지 아시겠죠. 종목을 사더라도 자, 월이 바뀌고 얘가 코스피가 더 강하죠. 월이 바뀌고 월초 시가 대비 방향성 체크. 코스닥보다는 코스피가 훨씬 더 강합니다. 그러면은 코스피를 우리가 들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살 때는 항상 변곡에 산다. 변곡 BC에 여기서 사요. 여기서 매수 신호 나왔지만 여기서 들어가야 되죠. 원래는 빠르게 여기서. 자, 오늘은 요거는 자 2편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일단 자, 그리고 파생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파생은 워낙에 짧죠. 왜냐하면 우리가 8시 45분부터 시작해서 3시 30분까지 하는데 자, 보통 8시 45분에 바로 들어가지는 않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9시에서 몇 시까지 한 11시 정도까지가 최고 매매하기가 좋습니다. 자, 여기 넘어가면은 매매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보통 수익 나는 것도 9시에서 11시 전에 다 수익이 납니다. 수익의 80%는 여기 난다는 거. 그래서 시간 뒤에 11시 넘어가면은 점심시간에 식사하시고 좀 느긋하게 오후장을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매매하는 방법은 우리가 여기가 존 매매죠. 존. 자, 5분봉의 존. 그리고 이거는 90틱의 신호. 자, 이렇게 매매를 하죠. 존과 신호를 우리가 두 개를 합쳐서 하죠.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락의 매도죠. 색깔 파란색이죠. 매도 존에서 우리가 여기서 매수를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양봉일 때 매수를 한다? 아니죠. 자, 파란색일 때는 우리가 매도, 파란색일 때 매도만 한다는 거. 자, 그리고 여기는 매수존이죠. 매수존일 때는 매수만 한다는 거. 즉, 여기 파란 거 이렇게 내려온다고 해서 여기서 만약에 뭐 20 하방이 나온다고 해서 매도를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즉, 양쪽으로 다 먹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가는 방향으로만 진입. 가는 방향으로만 진입. 그래서 5분봉에서 매수존 있을 때 나는 매도만. 그러면 여기서 신호가 나야 되죠. 그러면은 우리가 20선의 상방 매도일 때는 20선의 하방. 여기 기본 신호입니다. 그리고 60선에 대해서 쌍바닥, 쌍봉. 그리고 60선에 대해서 상하방. 그렇게 우리가 매매를 하면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틱 신호를 보면서 자, 틱 신호만 가지고도 매매는 가능은 해요. 자, 5분봉도 없고 오로지 틱만 가지고 가능은 한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20 상방을 들어간다 치더라도 좀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여기는 20 하방이죠. 이렇게 20 하방이죠. 하방인데 밑에는 매수존이죠. 자, 그러면 들어갈 수는 있죠. 패턴을 봐서는 먹었네 라고 할 수 있지만은 얘가 만약에 이렇게 내려오다가 저점을 지키고 가버리면 오히려 쌍바닥이 되죠. 그럼 60선도 쌍바닥이 되죠. 자, 그래서 우리는 진입할 때는 매수존에서는 매도는 진입하지 않는다. 자, 그렇게 원칙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이 원칙을 깨버리고 나면 어떨 때는 진입을 하고
매도 진입하고 어떨 때는 안 하고 그러면은 기준이 없어져서 나중에는 그 기준이 없어진 것 때문에 큰 코를 다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매수존에서는 매수, 매도존에서는 매도. 그 원칙을 지켜가면서 매매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손절 라인, 제일 중요한 거 손절 라인 무조건 지켜야 된다. 자, 보면은 우리가 좀 매매할 때 아침 시작해서 갭으로 떴죠. 갭. 그리고 시가가 여기죠. 자, 9시까지는 우리가 시가 아래면은 뭐로 봅니까? 시가 아래면은 매도 존으로 보고요. 시가 위면은 매수 존으로 봅니다. 그러면은 여기는 자, 요렇게 왔을 때 자, 패턴을 일단 먼저 찾아야 되죠. 패턴. 우리가 갭 상승일 때 제일 빠른 거는 틱턴이라고 그랬는데 틱턴이 안 나왔죠. 틱턴이라는 얘기는 20선에 대해서 5가 올라가서 첫 번째 변곡을 만들 때 이거를 틱턴이라고 그러고요. 요거는 갭일 때 우리가 매수, 매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그게 아니고 지금 없죠. 그러면은 중방 없죠. 신호가 또 중방 이렇게 만들 때는 박스권이라는 얘기죠. 자, 이렇게 했을 때 중방. 자, 그러면은 눈치 빠른 분들은 박스권이라는 말은 뭐란 뜻입니까? 자, 중방일 때는 직전 고점에서 보통 두들겨 맞고 직전 저점에서 반등한다는 게 나오겠죠. 자, 그래서 말이 나온 게 중방 사자성어가 나온 겁니다. 자, 이렇게 사자성어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방 직고 중방 직죠. 중방일 때는 직전 고점에서 두들겨 맞고 중방일 때는 직전 저점에서 반등한다. 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박스권일 때는 이렇게 중방 직고에서 두들겨 맞고 또 내려왔을 때는 중방 직제에서 뜨는 거. 자, 이렇게 이런 게 많이 알고 있으면은 매매할 때 상당히 도움되죠. 왜냐하면 중방인데 내려오면은 반등할 건데 따라가진 않겠죠. 자, 오히려 내려서 턴할 때 우리가 내가 매수를 하면 했지. 자, 그런데 우리는 여러 가지를 다 봐야 되기 때문에 자, 9시 이후가 되면은 상관없이 이제 신호로 넘어가죠. 그러니까 매수존이죠. 그러면은 5분봉은 여기까지는 매수존입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까지는 우리가 여기서 매수만 받아야 된다. 자, 그러면 여기서 23방을 찾아야 되는데 23방이 어디 있습니까? 없죠? 그 다음에 나올 수 있는 게 60선, 63방이 나왔죠. 이렇게. 자, 63방이 나오는 거는 자, 이것도 60선이 이렇게 턴하려면 조건을 우리가 한번 볼까요? 뭐가 있는가? 20선이 상바닥이면 되겠죠? 그럼 여기 B 시캔 탁 나오면 들어가면 되죠. 자, 그런데 20선이 외바닥이야. 외바닥. 20선이 외바닥이야. 자, 그런데 이때는 어떻게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죠. 그러면은 자, 5가 상방이면 들어가야 됩니다. 자, 이 말인즉슨 20선이 외바닥일 때 5가 상방이란 말은 뭐와 같다는 겁니까? 얘가 그러면 결국은 얘는 결국은 20쌍바닥이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자, 요거 20쌍바닥일 때 또는 20선이 외바닥일 때는 5 상방일 때 이 둘도 아니야. 둘도 안 나왔어. 자, 그럴 때는 60선 위에서 만약에 뭐 B시컨대 나왔다 시작 이렇게 양봉이 나와서 그럼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죠. 20선은 B시컨대 나오면 들어가면 됩니다. 5선도 B시컨대 나오면 들어가면 됩니다. 60선은 아니에요. 60선은 이게 장기평이기 때문에 얘를 돌리려면 이 하나의 캔들의 힘 가지고는 힘듭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캔들의 패턴보다는 2평의 패턴이 필요하다. 즉 5의 상방이 필요하다. 그럼 다 나왔죠. 20선 쌍바닥 하나, 그죠? 20선 외바닥인데 5 상방인 거 하나, 그리고 60선 위에 5 상방인 거 하나, 둘, 세 가지가 다 나왔습니다. 그죠? 다 배웠죠? 이 세 가지입니다. 그러면은 60선이 상방에 세 가지 찾아보면 20선이 외바닥이네. 자, 외바닥이죠. 자, 외바닥일 때 뭐가 나야 된다? 5 상방이 나야 되죠. 5 상방 나왔네. 나왔죠? 그런데 60선 위에 나왔네. 그러면 여기도 해당되고 여기도 해당되죠. 그죠? 둘 다 해당되죠. 자, 근데 이거는
자, 60선 위에 5 상방으로 보는 게 맞겠죠. 60선 이렇게 있으니까. 그럼 여기 매수입니다. 그죠? 여기 B시 캔들의 매수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 1, 2, 3, 4, 5파동까지 갔지만 우리는 3파동에서 적절하게 먹고 나오는 거죠. 자, 계속해서 매수, 요거 매도존이라고, 매도라고 했죠. 20 하방의 매도니까 이거는 진입하면 되죠. 매도. 들어갔으면은 이렇게. 근데 매수존이기 때문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추세 고점 요거는 나중에 설명하고요. 일단 자, 그래서 패턴만 일단 먼저 설명할게요. 자, 그리고 20선이 1, 2, 3, 4, 5파동이네요. 그죠? 자, 얘가 뭡니까? 중방이죠. 중방이면은 반드시 어디 들어와야 된다. 주가는 여기 들어와야 된다. 빠르게 이렇게 여기 들어올 수도 있고요. 길게 여기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여기 들어와야 된다는 거 전제 조건 있죠. 들어오려면 20선이 1, 2, 3, 4, 5 5파동이든가 아니면은 3파동일 때는 5가 상방인가 이렇게 똑같이 아까처럼 유추하면 되죠. 자, 여기 20선 위에 5 상방 아니죠. 5 그러면 여기 쌍바닥 나왔네. 근데 1, 2, 3, 4, 5파동이야. 그럼 60선이 턴하겠죠. 그럼 반드시 여기 들어와야 되니까 들어오겠죠. 그러면은 패턴을 봤을 때는 60선이 턴하니까 매수 가능하겠죠. 그런데 우리는 20 상바닥을 매수 신호로 안 치죠. 자, 20 상하방 패턴부터 치기 때문에 안 칩니다. 안 치는 이유는 올라가다가 바로 꺾일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더 확실한 신호에만 들어가자. 자, 그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확실한 신호가 아닐 때는 들어가지 않는 거. 자, 대신에 우리가 이렇게 나왔을 때는 여기를 우리가 매수를 못 들어가도 파워 60이죠. 이렇게 60선이 5상방 매수를 안 들어가더라도 여기서 매도를 하진 않죠. 즉 내 돈이 0이더라도 마이너스가 되진 않습니다. 중요한 게죠.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매수를 내가 안 들어갔더라도 매도는 하지 않는다는 거. 자, 두 번째 들어갈 수 있는 게 20상방 여기죠. 여기 이렇게. 자, 여기 보면 근데 20상방에서 보시면은 만약에 여기서 신호가 나왔다면 이렇게 매수 신호가 나왔다면 여기 들어가시면 되고요. 20BC 캔들에 신호가 없을 때는 기다렸다가 이럴 때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20선이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있는 구간에서 얘가 바로 올라갈 때는 20선이 완벽하게 돌지 못하죠. 파란색이죠. 자, 돌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턴했을 때 얘가 이렇게 다시 내려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20선이 이렇게 상방일 때는 얘가 중방일 때는 내려왔다 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변곡을 만들 때가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이거는 변곡은 아니죠. 이렇게 중방이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들어갈 때는 변곡. 여기도 보면은 이렇게 제꼈다 내려가죠. 이런 거 변곡이 들어가는 게 좋다. 그럼 다이렉트 들어가면 안 됩니까? 됩니다. 여기 들어가면 돼요. 여기 B시 캔들 들어가고 여기가 손절이죠. 손절 라인. 그러면 얘는 요 캔들을 손절해야겠죠. 손절됐고 여기는 본 신호기 때문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은 1, 2, 3 되겠죠. 뭐 못 먹더라도 뭐 여기 작게 밖에 안 되지만은 다시 내려와서 우리가 본전 되더라도 여기 들어가는 게 맞다는 거. 얘는 1, 2, 3, 4, 5파동까지 갔네요. 자, 그 다음 신호 20상방. 그런데 여기서는 신호는 나왔죠. 신호 나왔다는 뜻은 20선이 턴했다는 뜻입니다. 이거는 20선이 턴을 못했죠. 이 신호가 나오는 거는 20선도 돌렸고 5도 돌려야만 나옵니다. 둘 다 돌려야만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다이렉트 올라갈 때는 신호가 나올 때 들어가는 게 좋고 신호가 없을 때는 이렇게 20선이 5 상방 나올 때 들어가는 게 좋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진입해서 나서 1, 2, 3. 자, 그 다음 신호는 보시면은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기는 우리가 제가 지금 1, 2, 3, 4, 5 5파동이죠. 5파동 구간이니까 5파동이니까 여기서 들어가는 거는 매수 신호에 들어가는 거는 조심해야 되겠죠. 자, 들어갔을 때는 연장 파동으로 생각하고 들어가는데 앞에 고점을 돌파한지를 체크해야 됩니다. 올라가더라도 얘는 돌파하면은 조정받아도 괜찮은데
자, 돌파 못하고 조정받으면은 얘는 일단은 빠져나와야 되겠죠. 특히 만약에 못 빠져나온다. 이 캔들의 저점에서는, 즉 손절 라인에서는 빠져나와야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도 또 매수주 나왔죠. 이것도 23방의 매수 나왔습니다. 이렇게. 자, 보시면은, 자, 그리고 나온 게 여기도 매수존으로 볼 수 있죠. 이렇게 올라가서, 자,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것도, 자, 이거는 20선이 안 꺾였죠. 이거는 서서 조정이기 때문에 얘가 바로 다이렉트라도 이 캔들에 들어가면 됩니다. 이렇게 됐을 때는 우리가 이럴 때 들어가자 했고요. 그런데 얘는 어떤 그림입니까? 쟤는 지금 이런 그림이죠. 즉 조정을 기간 조정도 아니고 가격 조정도 아니고 가격이 오히려 올라갔죠. 이거를 우리가 서서 조정이라고 합니다. 파란색이 꺾인 게 없죠. 꺾이면 파란색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빨간색이 꺾인 게 없죠. 그래서 이것도 매수, 20캔들의 매수. 하나, 둘, 셋. 되겠죠. 요것도 매수네. 그러면 똑같습니다. 그죠? 이것도 바로 매수죠. 20, 21대 매수. 1, 2, 3.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자, 매수 조언이 여기까지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매수만 봐야 되죠. 자, 요것도 앞에서 있을 때 만약에 여기서 5가 이렇게 나오거나 또는 여기서 이렇게 나오면 들어가야 되는데 둘 다 안 나왔죠. 그러면은 못 들어갑니다. 금방 쭉 여기까지 올라갔지만 못 들어가죠. 자, 좀 당겨서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매도존이 갈리죠. 그러면은 이제 매도존을 봐야 되는데 중방 여기 20 하방 여기 매도네요. 자, 여기 매도 20 하방에 매도 맞죠? 1, 2, 3 그죠? 3파동 챙겨. 이것도 20 하방에 매도 똑같습니다. 매수의 반대 매도. 왜? 매도존이기 때문에 여기서까지 매도만 보는 거예요. 매도. 자, 그리고 여기 20 하방 여기 또 매도네요. 매도. 자, 그런데 1, 2, 3, 4, 5 연장 파동이겠죠. 6 연장 파동 몇 파동? 9파동. 7, 8, 9 이렇게 9파동. 자, 그리고 20이 쌍바닥이면 60이 턴하죠. 근데 우리는 쌍바닥에는 진입을 안 한다 그랬죠. 자, 그리고 얘가 들어간다면 여기가 매도존이기 때문에 어차피 매수 못 들어가고요. 요 지나서부터 자, 매수존이네요. 매수존. 여기까지. 그러면 여기서는 매수는 없고요. 일단 다시 매도존으로 바뀌었는데 자, 그러면은 20선에 꺾이는 여기 20 하방이 여기가 매도가 되겠네요. 여기 1, 2, 3 매도 하나 있었고 다시 20 하방 여기 매도 여기 매도 이거 나왔네요. 이거는 1 올라왔기 때문에 청산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뒤에 보면은 자, 시간을 보면은 거의 아침에 수익 끝나죠. 지금 12시쯤 됐으니까 12시쯤 되니까 거의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아침에 수익 내는 게 제일 좋고요. 자, 매도존이니까 매도 없고요. 여기 매수존인데 여기 23만 매수가 하나 있네요. 요거는 여기 손절 라인 있고 들어가자마자 20선 내려왔기 때문에 거의 뭐 그 자리에 청산이겠네요. 이렇게 하고 자, 여기서부터 다시 매도입니다. 여기까지 매도. 자, 매도인데 매도존 중방이죠. 여기 20 하방 여기 하나 되겠네요. 여기 하나 매도가 가능하고 자, 다시 매수존입니다. 여기서부터 매수존이니까 23방만 찾아볼게요. 이렇게 23방 되겠죠. 세 군데. 대신에 요거는 3시 넘었기 때문에 우리가 따라가진 않고요. 자, 이렇게 보면은 오늘도 어떻습니까? 이 정도면은 수익으로 마무리가 됐겠죠. 그래서 패턴을 좀 익히기 바랍니다. 오늘은 주가의 꼭지는 보다 우파동이거나 보다 쌍봉이다. 반대로 따지면 주가의 바닥은 하락 우파동이거나 하락에서 쌍바닥이다. 자, 이렇게 유추할 수 있겠죠. 주가의 꼭지.
자, 일단은 90틱이 자유자재로 보여야 됩니다. 보이고 진입을 했을 때 여기 만약에 이렇게 손절 라인, 그죠? 신호 나왔을 때 손절 라인, 손절 라인을 매수일 때 여기 손절 라인을 칼같이 지키자. 손절 라인을 칼같이 지키면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자, 기법은 그래도 입현 기법이 검증된 기법이기 때문에, 그죠? 검증된 기법입니다. 입현 기법.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걸 가지고 놀 것이냐? 아까도 얘기했죠. 총을 10자루를 풀어도 여중에 명사수도 나오고 아니면은 아예 한 발도 못 맞추는 사람 나오겠죠. 즉 기법이 같다 하더라도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서 틀리다. 그래서 제일 먼저 익힐 거는 내가 많이 먹는 것보다는 손절, 내가 많이 잃지 않는 것부터 배워야 됩니다. 즉 손절을 잘해야 됩니다. 손절을 조금만 이상하면 손절, 내 캔들 진입 캔들 저점 이탈하거나 고점 돌파하면 손절, 그거를 명심하시고 매매하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감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자, 그리고 항상 복귀하는 연습. 자, 매매했을 때 내가 언제 들어갔고, 자, 당일날은 잘 안 까먹죠. 언제 들어갔고, 언제 나왔고, 여기가 왜 들어갔고, 또는 여기는 왜 나왔고, 그 이유를 적을 줄 알아야 됩니다. 왜 들어갔는지 이유를 못 적는다면은, 그거는 내가 그냥 들어간 거죠. 아무 생각 없이. 그래서 항상 매수를 하거나 매도를 할 때는 이유가 있어야 된다. 뭐, 쌍바닥이라서 했다. 아니면 뭐 쌍봉이라서 팔았다. 자, 그런 이유를 대야 됩니다. 그 이유가 없이 그냥 들어갔다는 거는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마감하겠습니다. 전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참, 내일 토요일이죠. 내일은 없고요. 월요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